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에 이제 쭉 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제일 최근에 나온 논문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저는 뭐 이 제품이 어디에 쓰면 좋다, 어디에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단지 원리가 어떻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용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자켓 좀 벗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Red and Fertilized Holistic이라는 말이 있어요. Holistic이라는 말은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다양하게. 그래서 이 라이트 빔은 마치 sunlight next to a pillow, 여러분 벽에 머리에 놓은 햇빛처럼 그렇게 생각하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사용하는,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지 저한테 물어보시지 않고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시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하시면 너무 아주 다양한 그런 곳에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침, 저녁 햇빛을 쬐면 건강 유지에 많은 도움이라고 했는데, 많은 도움이 아니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됩니다. 아침, 저녁 햇빛에 10분, 20분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60살, 70살, 80세가 되셔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갖다 해드릴게요. 낮에 지금 나가서 쬐면 뭐가 많으냐면은 햇빛에 자외선이 많은데요. 자외선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얼마만 쬐면 하루에 낮에 자외선은 5분 이내. 네. 이 자외선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뭐 10분, 20분, 1시간, 2시간 쬐면 정말 아주 그야말로 디자스터, 정말 문제고, 그런데 낮에는 5분 이내. 그런데 아침이나 저녁에는 햇빛의 자외선이 아주 거의 없어요. 아주 조금. 왜냐하면 해가 여기서 와요. 그냥 공기를 많이 통과하고 오면 공기가 자외선을 다 잡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몸에 떨어지는 자외선이 너무 적어요. 아무리 아침 6시, 7시에 있는 햇빛 이렇게 여러분들이 멍멍이 되리고 이렇게 10분, 20분 하는 거 베스트 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 때도 마찬가지로, 저녁 때는 이쪽에서 서쪽에서 오는데 공기를 많이 통과하니까 자외선이 없고 그냥 건강에 좋은 근적에서만 그냥 풍부하게. 여러분들이 가장 믿는 세계적인 논문 잡지 이름이 뭐예요? 세계적인 논문, 뭐 어떤 논문에 우리가 논문을 실었다 그러면 교수들은 그게 최고고, 과학자들은 우리 최고의 논문이 뭐가 하세요?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네이처라는 잡지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논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논문 잡지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나요? 자, 네이처 잡지를 얘기하기 전에 햇빛이 자외선 조금,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40% 가시광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근적외선.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문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안에는 근적외선이 조금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천장에 있는 빛은 좋은 빛이다, 안 좋은 빛이다?
그건 정말 아주 참 왜 그런지도 그것도 설명해. 그런데 이 빛이 어떤지 지난달 네이처 잡지에 기가 막힌 논문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 몸은 전부 다 세포고, 세포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설탕으로 분해돼 가지고 핏줄을 통해서 설탕, 쉽게 얘기하면 포도당이 여기 막 오고 허파에서 숨쉰 산소가 와가지고 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ATP라는 바이오 에너지를 만드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요만큼 만들어져요. 여기에는 근적이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속 20km 속도로 미토콘드리아가 달려가면서 에너지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떠오르는 아침 햇빛, 또 저녁에 지는 햇빛이 쪼이니까 시속 20km 달리다가 20, 60, 70, 80km 막 달리면서 에너지를. 근데 이게 빛이 없으면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활성산소는 모든 병의 주범. 여러분들이 활성산소 안 없애도 그냥 식사만 하고 설탕만 먹고 뭐 이렇게 하면 이건 근적에선 하나도 없는 데서 살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누가 병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햇빛을 쬐면 되게 에너지도 많이 만들어주지만 이 미토콘드리아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활성산소 나오는 것을 다 없애고도 남을 만한 그런 항산화제. 멜라토닌은 베스트 항산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식사를 갖다 하고 야채를 갖다 먹어도 거기에 들어있는 멜라토닌의 10배. 자, 그래서 이 아침 저녁에 나오는 태양빛을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받으면 엄청난 에너지 만들어주는 동시에 또 뭐를 만들어내느냐? 멜라토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을. 여기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꾸 뭘 먹어야 돼요. 야채를 많이 먹어야 이 온갖 질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시금치 먹고 뭐 야채 먹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항산화제가 이걸 없애주는데, 이 햇빛을 쬐면 이 멜라토닌이 미토콘드리아가 멜라토닌을 그냥 동시에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생기는 나쁜 활성산소를 다 없애줘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뭐뭐 내리고 한번 이렇게 돌아오면 여러분 속에 남아있던 활성산소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좋은 게 햇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멜라토닌이라는 항산화제, 잠오게 하는 항산화제, 잠오게 하는 호르몬, 항산화제를 만들어내는 게 뭐가 있냐면, 밤에 요 빛을 끄면, 불을 끄면 뇌에 이렇게 콩알 만한 샘이 있어요. 호르몬샘. 호르몬샘이 어떻게 분비를 하느냐? 그냥 팍팍팍팍 이렇게 이 멜라토닌을 갖다가 분비를 시켜가지고 그게 온몸을 이렇게 돌아다녀요. 핏줄 속의 멜라토닌 농도가 조금 높아지면 막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토닌은 새벽 1시, 2시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일 깊은 잠에 이렇게 드시죠. 그런데 멜라토닌이 이 뇌에서 나오는 멜라토닌 말고 여러분들이 멜라토닌 가루를 먹어도 되고, 또 음식 속에도 멜라토닌이 조금 들어있고, 여러분 내장 장 속에
이 미생물들이 일부 멜라토닌을 또 만들어내요. 조금씩. 그런데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 니어인프라레드, 근적외선 빛을 받으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멜라토닌의 10배, 20배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멜라토닌이 무슨 호르몬인지 전부 다 아시는 거고, 여기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네이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학술 잡지 네이처가 지난달에 낸 거예요. 10년 전에 나온 게 아니고 지난달 7월 6일 날 발표한 거. Longer wavelength in sunlight. 햇빛 중에서 파장이 길어서 눈에 안 보이는 근적외선이 pass through the human body.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근적외선이 뭐 5cm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잡지에서는 pass through, 몸을 아주 그냥 통과한다. pass through human body and have a systematic impact which improves vision. 시력도 향상시키고, not only 시력뿐만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을 다 향상시키는 것이 longer wavelength in sunlight, 태양에 있는 근적외선입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야외 활동을 갖다 하는 것이 최고의 건강의 필요해요. 그래서 이 논문 연구 발표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15분 정도 이렇게 근적외선을 쬐면 24 hours, 하루 종일 효과가 지속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뭘 보여드렸냐면은, 여기에 근적외선이 쪼여지면 갑자기 에너지가 서너 배 빨리 만들어지는데, 이 에너지를 만들 때 연료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안에 들어온 포도당, 당, 그 다음에 산소.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러미한 분들이 가끔 물어보세요. 이 당뇨 환자가 써도 됩니까? 그래서 이런 거 써도 된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다 써야 됩니까? 그럼 저도 그렇게 머뭇머뭇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 어떤 부분이건 피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빛이 근적외선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을 서너 배 빨리 없애주잖아요. 그냥 어떤 부분이든지 이렇게 근적외선을 되면 감치가 그냥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췌장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밥을 먹어서 설탕을 먹어가지고 당뇨 스파이크가, 혈당 스파이크가 막 일어나요. 그럴 때는 그냥 햇빛에 나가서 온몸을 근적외선에 쪼이면 당치가 줄어듭니다. 햇빛에 나갈 수 없으면 베닐라이트에 라이프링을 쪼여라.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햇빛이 파장이 300, 400 사이의 파장은 자외선이에요. 맨 처음에 보여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300, 400 여기에 있는 게 자외선. 그래서 여기가 자외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어떤 한 남성을 대상으로 낮에 햇빛을 우통을 벗고 가슴에 햇빛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가슴에 쪼여진 햇빛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다가 측정기를 놓고 여기다가 측정기를 놓고 그냥 여기서 쟀어요. 이 가슴에 쪼여지는 빛은 자외선,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500, 600은 초록색이에요. 600, 700 여기는 노란색이고 또 600 넘게 되면 빨간색이에요. 그죠? 빨간색 일부가 이런 수없이 많은 자외선, 파랑, 초록, 빨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근적외선이에요. 여기 근적외선. 근적외선 650, 700부터 이 이상은 눈에 안 보이는 근적외선인데 햇빛의 50% 이상입니다.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이 파란 빛은 내 앞가슴에 쪼여지는 태양빛. 근데 이거는 뭐냐면 등 뒤에다가 등을 이렇게 가리고 거기다가 측정기를 냈어. 얼마만큼 빛이 도대체 사람을 통과해서 나오냐. 사람 몸이 얼마나 이만큼 두껍잖아요. 그런데 빨간 빛의 일부가 조금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700, 800, 900 이 부분의 빛이 등 뒤에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단위를 보면 요 파란색으로 쓰여진 게 이쪽 단위예요. 세기가 여기는 50, 여기 끝에 보면 여기는 0.06인데 0.05로 생각하면 1000분의 1. 여기에 1000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20이 들어가게 되면 0.2가 0.02, 100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이게 사람 몸속에 세포가 햇빛이 그냥 온몸을 관통하고 뭐 하는 거예요? 햇빛 샤워하는 거예요. 햇빛이 온몸을 통과해가지고. 그래서 이 수없이 많은 햇빛에 있는 빛 중에서 자외선, 뭐 파란, 노랑 뭐 이런 건 사람 몸을 통과할 수가 없고 제일 많이 통과하는 것이 근적외선입니다. 근적외선이 사람 몸을 그냥 통과한다. 이게 뭐냐면 베릴라이트에 있는 라이프빔에 있는 850 나노메타의 빛을 사람 손 밑에 놓고 이렇게 쪼인 다음에 위에 근적외선 카메라를 놓은 거예요. 우리는 잘 안 보이죠, 그죠? 우리 핸드폰은 안 보이는데 이 근적외선 카메라를 보니까 뼈도 통과하고 뼈 안 보이잖아요. 뼈도 통과하고 살도 통과하는데 뭐만 통과 못해요? 이게 핏줄인데 핏줄에 뭐냐면 핏줄 속에 뭐가 있나? 동맥이 아니고 정맥. 정맥에는 산소가 별로 없어요. 동맥에는 산소가 많은데 나쁜 피는 통과를 못하고 좋은 피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오디에다가 써도 되나요? 그런데 다들 다른 논문 보면 오디에 쪼이면 별로 효과가 많지 않습니다 라고 여태까지 저도 그렇게 논문에서 봤고, 그런데 이건 뒤에 근적외선을 놓고 햇빛 같은 거를 놓고 여기서 이 가시광선 카메라를 찍은 거예요.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란 것만 보이는 거. 그런데 여기에는 그 뒤에 850 근적외선을 놓고 찍어봤더니 이런 티셔츠 이런 것도 다 통과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는 맨살이 제일 좋은데 만약에 이것을 그냥 맨살에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빨간 빛은 거의 안 들어가지만 이 근적외선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 했더니 햇빛 있는 데서 여기다가 찍어봐야 근적외선이 하나도 안 나오고 여기에 그 뒤에 근적외선을 놓고
그쪽에서 카메라로 찍으니까 엄청나게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56겹인데 가시광선보다 850나노미터에서 100배 이상 더 투명하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가 맨살에 사용하기가 불편한 장소에서는 그냥 됐었으면 얇은 옷 위에다가 놓고 사용하셔도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에서 나온 게 뭐냐면 Solar Spectrum and Artificial LED Lamp. Artificial LED Lamp가 천장에 있는 빛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천장 빛. 이 빛을 싸게 만들기 위해서 이 파란색 LED를 밑에다 깔고 빨강, 초록이 나오는 물질을 바른 거예요. 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모든 등들이 그래가지고 살피면 뭐가 나오냐면 블루 스파이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방에 있는 거, 여러분 방에 있는 거, 애들 공부할 때 쓰는 LED 등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블루 스파이크. 블루는 여러분들이 LED 마스크를 쓰면 거기에 블루를 이용해가지고 여드름을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여드름 속에 들어간 여드름 박테리아에 폴필린이라는 물질이 들어갔어요. 블루가 폴필린을 만나면 활성산소 폭탄을 납니다. 나쁜 활성산소를 그냥 폭탄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드름 박테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여드름 박테리아를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나쁜 활성산소 아무거나 공격해서 그냥 그야말로 톡식한 활성산소를 그게 폭탄처럼 터뜨려요. 그러니까 블루를 쬐면 어떻게 돼요? 여드름 박테리아가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블루를 쬐면 우리 몸속에 어디 있을지 모르는 포퓰린이 블루를 만나면 활성산소 폭탄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밤에 쓰고 이렇게 되면 늘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가 생기고 이런 걸 갖다 많이 근적에서는 활성산소가 나오더라도 멜라토닌이라는 항산화제를 만들어 가지고 다 없애주는데 이 파란 빛은 그냥 일거리만 있다 기회만 있다 그러면 뭘 만들어내요? 활성산소. 그래서 여기에 보면 blue spark of artificial element 인공 조명은 create serious health problems 아주 심각한 건강 문제를 갖다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 네이처라는 잡지에 뭐라고 썼냐면 Light LED Lighting 집에서 쓰는 형광등 형광등이 아니라 LED 등 형광등도 마찬가지예요. Whether warm or cool 어떤 건 전구색이라서 부드럽고 아주 참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쿨이라는 것은 쿨 화이트라는 것은 아예 그냥 주광색 그냥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사무실에 있는 모든 등, 창고 등 아침에 전구색이든지 창고 등 같은 아주 백색이든지 그냥 no wavelength over 650 100여 경우에는 650나노미터의 파장이 없다. Dominant wavelength is blue. 제일 많이 나온 게 블루가 블루 스파이크 450나노. Undermine mitochondrial function.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정화시켜가지고 활성산소 기회만 있으면 활성산소 만들어내는 것이 화이트 LED를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남편 건강 또 아내 건강, 자식들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는 모르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모르고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살면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헤쳐나가는 방법이 없을까? 이 자식이 정말 공부를 잘해가지고 둘의 취직을 갖다 했어요. 여기에 있는 게 다 르스파이크 있는 그런 틀이에요. 내가 우리 거실을 정말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우아한 빛으로 다 바꿨어요. 전부 다 LED예요. 똑같이 이게 이렇게 흰 빛이나 이렇게 빛이나 전부 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블루스가 여기 보면 이렇게 되죠. 전부 다 이 등에는 블루스가 여기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리빙룸, 거실, 또 비싼 사무실 여기에 그냥 이런 블루스바 이런 데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뭘 해도 하루 종일 이런 데서 살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겠죠. 이거 저기 등가게예요. 등가게 가는 거 다 조사해봤더니 이제 전구세에게는 루스파이크가 조금 적긴 하지만 still there are 루스파이크. 그 다음에 창고에 쓰는 아주 하얀색, 주광색 huge 루스파이크. 그래가지고 Dr. Martin Moore 제가 하버드의 의사로 23년 동안 하다가 뒷공부를 갖다 하다가 나와가지고 회사를 차렸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SOS를 막 외치는 거예요. SOS가 뭐냐? Sunlight Obstruction Syndrome. 그냥 구조 살려주세요 하는 SOS가 또 다른 걸로 하면 햇빛을 차단시켜가지고 생긴 증상들. SOS, Sunlight Obstruction Syndrome. 뭐가 생기냐? 마이오피아. 우리 애들 전부 다 근시. 그죠? 전부 다 근시. 몰티아들이 일찍 죽어요. 하이퍼텐션, 늘 불안해요. 캔서. 전부 다. 왜냐면 뭐를 못 없애줘서 그래요. 제대로. 활성산소 제대로 못 없애줘가지고. 왜냐면 블루만 받으면 블루 스파이크는 그냥 활성산소 만들어 내죠. 블루 스파이크가. 그 다음에 sleep disorder, 그 다음에 thyroid 여기에, 그 다음에 mood disorder, 매일 불안하고, type 2 diabetes, 그 다음에 이 알츠하이머, 메타보릭 신드롬, 그 뭐라 그러죠? 무슨 오토이뮨 신드롬,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심장병, 온갖 거가 and many more. 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은 뭐다? 포토메디신, 햇빛. 햇빛을 언제 쬐는 게 좋다? 아침이나 저녁. 낮에 쬐면 자외선은 총알 같아가지고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자외선이 쬐어지자마자 생기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몸속에서 비타민 D가 막 만들어져요. 그래서 낮에는 얼굴에 뭘 가리고 이렇게 팔락을 다니는 햇빛이 딱 5분만 줘요. 5분. 낮에 여러분들이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뭐 하러 갈 때, 그다음에 이제 무슨 어쨌든 간에 무슨 이유를 만들어 가지고 딱 낮에는 내 그 그림자가 내 키보다 짧을 때 그때는 자외선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내 그림자가 길게 있으면 자외선이 점점 줄어드는 거고 내 그림자가 점점 짧아지면 자외선이랑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외선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 몸에 쪼여지면 이 혈관 속에 많은 게 뭐죠? 이렇게 막히는 거? 콜레스테롤하고 바이러민, UVB라는 그 자외선이 합쳐지면 여러 병력을 통해서 비타민 D를 막 만들어줘. 그러니까 하루에 5분 그거 대신에 얼굴에 뭐 바르고 팔하고 다리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요 사실. 네, 이렇게 하고 다니는 순간 비타민 D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쪼이지만 딱 less than 5 밤에 이런 등을 켜놓고 자면 안 되겠죠, 그죠? 온갖 병이 다 생기고 뭐가 많이 생겨요? 활성산소 이렇게 생기니까 뭐가 걸려요? 오베시티, 다이아베티스, 캔서 뭐 이런 거 다 걸려요. 그래서 빛을 쬐지 않으면 근시, 자폐증, 주의력, 결핍, 수면장애, 각종 암 등등등등. 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이게 2등급 위력이고 요즘 의사들이 전부 다 좋아요. 왜냐면 약으로 치료를 갖다 하는 질병들이 많은데 약을 쓰다 보면 꼭 뭐가 생기냐면 부작용이 생겨요. 빛을 쓰면 부작용이 거의 생기죠. 의사들이 다 씁니다. 어떻게 써요? 아침 저녁에 그냥 이렇게 햇빛을 온몸으로 5 minutes, 10 minutes, 15 minutes 아침은 10 to 20 minutes 낮에는 꼭 5분 이상 이렇게 그런데 여기를 못 나가겠다 그러면 라이프 필링에는 근저역에서는 다 들어있으니 이거를 머리맡에 하고 조금씩 써라. 그래서 이런 빛을 쬐면 아침에 여러분들이 햇빛 조금 걷고 뭐 저녁 때 조금 걷는다고 해서 병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빛을 쬐는 것은 뭐 상처 내는 것도 아니고 뭐 바늘로 찌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빛만 쬐어주면 온갖 좋은 일들이 다 일어난다. 그래서 그 유명한 닥터 앤 리버트가 조사를 갖다 해봤더니 닥터 앤 리버트는 호주의 세계적인 빛암 치료 과학자인데 이 과학자가 전부 다 조사를 갖다 해보니까 빛을 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신드롬에 그거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세포가 고장이 난 거를 빛이 쬐어지면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전부 다 세포예요. 그러면 고장난 세포, 병든 세포, 활동이 느린 세포 이런 데다가 빛을 받으면 아까 보였잖아요. 네이처 잡지에 햇빛을 가슴에 받으니까 속까지 다 통과해가지고 그래서 편안하게 쓰셔라. 단지 눈에 쓸 때만 눈은 그 투명해요. 눈에 있는 망막 세포가 이게 약하니까 눈에 아침에 뭐 이러면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봤더니 아침에 로우 500Hz에서 1분, 저녁에 로우 500Hz에서 1분 이렇게 해서 얼마 썼더니 자기 눈 시력 그다음에 또 한방병 사는 게 많이 좋아졌다고 저한테 여러 번 얘기를 갖다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편한데 햇빛이 아무리 좋아도 낮에 30분, 1시간 서 있으면 문제가 심각하죠. 데일라이트 라이프 눈이 아무리 좋아도 좋다고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쓰면 노브 그러니까 조금씩 5분 제일 먼저는 누르면 5분 동작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모르는 그것만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써보다가 이거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갖다 하시면서 쓰는 거지.
이 공부를 해보니까 어떻더라. 구글에 들어가시면 타이핑만 해도 온갖 게 다 나와. 보통 10분 내지 20분 써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5분 써도 좀 느낌이 너무 심하게 오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30분을 써도 그냥 느낌이 별로 안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빨리 오는 분은 자기가 어떤 그 치료가 필요로 하다는 뜻이요. 아무리 써도 잘 느낌이 안 오면 굉장히 건강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이렇게 쓰시면 이게 좋겠어요. 수없이 많은 제품이 있지만 베이라이트는 하나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셔라. 그래서 특히 이제 브레인 디소더 같은 데도 약을 먹어서 고치기, 약을 먹으면 완화가 되는데 향상이 되고,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꼭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럴 때 빛을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뇌에 직접 쪼여주면 뇌세포가 고장나게 고쳐줘가지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복부, 뼈 이런 데 쪼여지면 간접적으로 이 안에 좋은 미생물, 나쁜 미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빛에 쪼여지면 나쁜 미생물들이 많이 줄어들고 좋은 미생물들이 늘어나고, 빛을 쏘도 미토콘드리아가 있어가지고 이게 미토콘드리아 활성화가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뮤온셀 그런 것들도 돌아다니면서 이 브레인셀이 고장난 거를 고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인디렉트, 간접적인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예를 들어서 암 부위에 쓰지 마라, 여기 타이로이드에 쓰지 마라 이렇게 해놨는데 질문을 꼭 하세요. 여기 써도 됩니까? 그거 쓰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지 말라고, 왜 쓰지 말라고 했냐면은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못하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인디렉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데 이렇게 그 부위에 쓰지 말고 여러 다른 부위에 이렇게 쓰더라도 얼마든지 이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 그런 타이로이드라든가 또 암 인상이 햇빛 쬐는 게 나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아침 저녁 햇빛 조금 쬐는 것이. 그래서 이 쬐지 말라는 것은 이유가 사람한테 임상시험을 못하니까 쬐지 말라는 거고, 실제로 햇빛에 조금씩 나가도 그 사람들이 햇빛 안 쬐면 활성산소 못 없애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가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음식도 물론 좋은데 빛이 있어서 음식 먹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를 빛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없애주면 더 좋지 않겠나. 정말 이런 빛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래서 이 통증 안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뭘 썼다 제가 이렇게 요즘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knee arthritis, 무릎에 통증이 있는데 33명, 31명, 60명 가지고 임상시험을 한다 했어요. 830 나누니까 저희는 850 나누가 있거든요. 거의 비슷한 파장을 10세션이라는 건 10번 했다는 뜻이에요. 10번 주고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10번.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10번이면 몇 주예요? 5주를 갖다 한 거예요. 5주를 갖다 했더니 significant improvement in pain, 통증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또 knee flexion, 무릎을 꼬부리기가 힘들었는데 많이 꼬부라지더라. 이게 2009년도 논문이고 2027년, 2020년 이런 논문들이 그냥 요즘 무시하게 많이. 그러니까 요즘은 빛이 대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을 이용해서 여기는 이게 통증.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뉴로디저너티브가 뇌질환, 예를 들어서 significant improvement in cognitive function. 이 cognitive function이 인지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되더라. 그다음에 여기 보면 the significant improvement in executive function. chronic traumatic brain injury.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멍해 있는 사람한테 이 빛을 870이니까 저희 제품은 850이 있으니까 870이 있다고 해가지고 810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817 이렇게 있어요. 630만 있는 것이 아니고 630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제품에 다 들어있는 그런 파장을 일주일에 3번 6주를 했더니 significant improvement in executive function. 메모리라든가 슬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더라. 많이 좋아지더라. 제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의사나 다른 연구자들이.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이런 논문이 한 40편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엔타이에이징, 얼굴, 피부 젊게 해주는 거. 젊게 해주는 거. 여기 보면 633, 830, 레드 NIR이 라이프 빈 매뉴얼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20분을 8주를 했더니 statistically significant reduction in wrinkle. 주름이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이런 논문이 혹시 많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fat loss. fat loss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많이 설탕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세포에 포도당이 그냥 꽉 뭉쳐져 있는데 빛을 쬐면 사람을 빨리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폭식 안 하고 맨날 똑같이 먹는데 살이 안 빠진다 그럴 때는 꾸준히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빠지고 combined with exercise, exercise까지 하면 훨씬 더 빨리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가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제가 마저 해드리면 그냥 원리를 이렇게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먹은 음식이 전부 다 이 세포 속으로 날아가져요. 뭐로? 설탕이 돼가지고 포도당이 돼가지고 전부 다 이쪽으로 오는데 빛이 없을 때 이런 빛, 이런 것은 없는 빛이에요. 그냥 보는 빛. 창고 등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조금 이렇게 설탕, 포도당을 없애가지고 에너지 만들어내고, 근데 그냥 떠오르는 아침 햇빛, 이런 햇빛을 온몸으로 받으면 이 안에 들어가 많이 뭉쳐져 있는 포도당, 이거를 서너 배 그냥 막 없애고, 동시에 나오는 찌꺼기를 멜라토닌이 나와가지고 싹 없애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통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건강한 세포의 발전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심하게 스트레스를 막 받는 거, 그러면 ATP 만들어지는 속도가 이게 2개 나왔다가 1개 나왔다가 0.5개 나왔다가 막 줄어요. 그냥 병든 거예요, 세포가. 그럴 때 빛이 쬐어지면 다시 거의 안 만들어지던 바이오 에너지가 그냥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아까 알고 세포의 빛이 쬐어지면 고장난 세포, 스트레스 받은 세포, 감염된 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못 만들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또 그것도 건강해지도록 항산화 물질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공부하면서 쓰시면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되고 또 다른 분한테 안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쓰면 정말 재밌어요. 공부 안 하고 쓰면 야 이거 어디 있어? 이거 써도 돼? 아니 몰라요. 그거 뭐 질문해봐야 되는데 에이 안 써.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가 공부를 갖다가 찾아가면서 쓰면 아 여기도 도움이 되는구나. 저기도 도움이 되는구나.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을 적색 근접해선 디바이스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nyway 제일 좋은 거는 아침 저녁에 또 햇빛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네네. 오늘 이걸로 강의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그냥 한번 꾹 눌러서요. 그것만 쓰시면 전혀 생각할 거 없이 한번 꾹 눌러서 5분이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 하고 싶고 공부를 갖다 하면서 쓰시면 정말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거 처음에 쓰기 제일 좋은 거 꾹 눌러서 그냥 쓰고 5분 지나면 에이 여기 한번 5분 쓰고 여기 5분 쓰고 여기 5분 쓰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목사님, 군적에서 원적에서 나오는 관계, 군적에서 원적에서. 저는 설명해 빛의 파장이 이제 빛이 이제 이렇게 꼬부탕 되면서 가요. 빛이 이렇게 빛의 속도로 전달이 되는데 이제 이게 15분에 250m. 아, 15분에. 250 여기 나노메타라는 것은 나노는 15분의 1이에요. 15분의 1 곱하기 250 나노메타가 되면 요 자외선이에요. 그럼 이게 이렇게 가는데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 파장이 조금 길어져서 400, 500, 600, 700 요 사이에 있으면 눈에 보여요. 네. 그래서 이것은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가시, visible,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파장이 한 680, 90, 700 넘으면 또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요 400 나노미터에 보면 보라색깔로 보여요. 근데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으면 보라색 바깥. 그래가지고 자외라고 해요. 자외선이라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보라색 바깥 빛은 파장이 너무 작아서 눈에 안 보이고 빨간색 바깥에 적외 빨간색 바깥에 있는 빛을 적외선이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적외선이에요. 적외선보다 조금 더 파장이 긴 게 마이크로파라고 들어보셨죠?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에 쓰는 거,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레이더에 쓰는 전파. 그거보다 더 파장이 길면 그냥 뭐라면 RF라고 해가지고 AM 방송, TV 뭐 이런 데 쓰는 통신에 쓰는 그런 건데 그 마이크로파 여기서부터 마이크로파까지 이만큼 됩니다. 그래서 빨간 것에 가까운 빛 여기까지를 빨간 것에 가까운 적외선이다. 그래서 그 의미에서.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마이크로파까지 가기 전에 있는 거를 중적외선이라고 해요. 중적외선. 그래가지고 여기서 너무 멀리 떨어져가지고 초고주파, 마이크로파에 가까이 있는 적외선을 far infrared라고
멀리 있다는 뜻이에요. 외디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원적외선. 그런데 원적외선, 중적외선, 그 다음에 근적외선 중에서도 이쪽 이상, 1500 이상은 물을 통과 못해요. 물. 예. 그러니까 물에 그런 적외선 빛이 쪼여지면 물이 에너지를 다 받아요. 그럼 통과를 못 하잖아요. 물이 배 속에 있는 데까지 못 들어가고 물이 다 막아요. 근데 지금 물이 뜨거워져. 그래서 원적외선을 쪼이면 뜨끈뜨끈해요. 그러니까 원적외선,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 무슨 방이라고요? 찜질방에서 나오는 게 원적외선. 그다음에 햇빛에 나가면 뜨거운 거, 그냥 원적외선. 햇빛 나가면 뜨겁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근적외선도 조금 쪼이면은 안 뜨거운데요. 이것도 쪼이면 아까 세포를 갖다 운동시켜줘야 해서 그것도 뜨거우시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5분, 10분, 무조건 30분 이상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쓰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쓰고 보면 효과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냥 욕심부리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그 대신에 한 번 쓰고 뭐 효과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저기다 처박아 놓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자기가 썼을 때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거기가. 목사님 지금 근적외선에 대해서 굉장한 장점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 원적외선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원적외선은요. 네. 원적외선은 그러면 원적외선, 근적외선, 햇빛, 뭐 자외선 모든 것이 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요. 확산돼요. 그러니까 사람 열도 뭐냐면 열도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도 에너지. 전기에다가 뭘 곱해주면 에너지가 되고 열 온도를 우리가 이제 공학에서는 템퍼러처 T로 표시해요. T에다가 볼트만 상수 K를 갖다 곱하면 에너지 줄이에요. 빛에다가도 뭘 곱해주면 줄이나 열이나 그러니까 빛이 쪼여져가지고 원적외선 눈에 안 보이는 빛이 몸에 쪼여지면 물에 흡수가 돼서 열 에너지를 받게 돼요. 그러면 사람 몸이 느끼는 열 에너지는 50도, 사람 몸속에는 36.5도. 그러면 여기는 50도, 여기는 36.5도인데 에너지가 엄청나게 세죠? 그럼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흡수해 나가요. 우리가 근적외선 찜질방에 오래 가 있으면 그 몸속의 온도가 에너지가 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원적외선이 침투해서가 아니고 원적외선은 뜨겁게 만들어주는 물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열이 이거 온몸으로 높은 에너지 여기 찜질방 겉에 온도 50도 우리 몸 온도 37도 그러면 에너지가 높은 데서 이렇게 낮은 쪽으로 이렇게 흡수되어 있어요. 물속에다가 잉크 떨어뜨리면 쫙 이렇게 확산되는 것처럼 열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적외선 치료를 다른 말로 하면 열 치료예요. 열. 그런데 그 열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열이 핏줄에 그러니까 가해지면 핏줄이 늘어나죠. 늘어나면 피가 많이 돌죠. 많이 돌면 피가 많이 돌면 피 속에 뭐가 있어요? 숨을 쉬는 대로 산소가 공급되는데 산소를 많이 공급해가지고 뇌 속으로 산소가 많이 간다. 뇌에 산소가 많이 못 가면 알츠하이머, 파킨슨, 온갖 병이 다. 그러니까 찜질을 갖다 해도 적외선을 써도 건강에 많이 도움을 주는데 적외선은 세포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포를 막고 이런 거가 아니고 열을 가해져 가지고 열로 치료하는 것이
원적외선 CO이고 근적외선은 세포, 아까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요. 근적외선을 딱 잡아내는 효소가 막 들어갔어요. 이 안에 빛을 여기다 쪼여지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효소가 근적외선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기에 나쁜 일산화질소, 연탄가스 같은 거, 고장이 난 세포에는 연탄가스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빛이 쪼여지면 이 연탄가스 같은 연탄가스는 일산화탄소아니에요. 이건 일산화질소가 꽉 차 있으면 고장난 세포는 일산화질소가 꽉 차 있어요. 스트레스 팍 받고 그냥 온갖 병 걸리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제대로 못 만들죠, 그죠? 그럼 에너지 제대로 만들게 하려면 여러분들 병원 가서 처방 받아가지고 약 먹고 이런 미토콘드리아를 제대로 동작하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의사가 그냥 보셔주란다 하고 가지만 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못 만들어서 내가 죽을 지경이니 약 좀 처방해 주시면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이 안에 무수하게 많이 들어있는 나쁜 일산화질소를 다 빼내고 산소를 꽉 채워가지고 에너지를 팍팍 만들어 주게 하십시오. 빛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 일산화질소들이 다 떨어져 나와요. 다 떨어져 나오면 그게 뭐가 되냐? 세포에는 문이 있어요. 세포 문이 열렸다 닫혔다. 이 세포 문으로 일산화질소가 싹 빠져나가가지고 혈관에 딱 달라붙으면요, 혈관이 쫙 늘어나요. 그래서 빛을 이렇게 쪼여지면, 원적외선 쪼여지면 염적외선이 열로박도로 흡수가 돼서 열로박도로 열이 혈관을 늘려주는데, 이 근적외선은 이렇게 쪼이면 나쁜 일산화질소를 빼내고 그 빼낸 일산화질소가 혈관에 탁 달라붙으면 혈관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vasodilation, 혈관 일산화질소에 의한 혈관 확장. 그래가지고 여기 대는 순간 local blood circulation, 여기 대는데 blood circulation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댔다. 그럼 여기에 blood circulation이 늘어나. 코에다 이렇게 댔다. 코 정막 밑에는 동맥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잘못하면 코피 나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이 나트륨 억사이드가 이렇게 흡수가 되면 정막, 그다음에 여기 이런데 이렇게 쪼여주면 그냥 핏줄이 늘어나고 혈관, 블러드 서큘레이션이 늘어나고 산소가 더 내고 공급이 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일들이 그냥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빛을 쬐요. 근데 빛 중에서도 파란 빛을 쬐면 어떻게 된다? 활성산소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든지 조금 적절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받는 이게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되면 처방을 해줄 수가 있는데 왜 처방 못 해주잖아요. 여기 이렇게 찾아봐라.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처방을 찾으시면 돼요. 아니라 로우도 있고 하이도 있고 5분도 있고 15분도 있고 30분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처방전의 용량이 다른 거고. 네, 질문은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앞으로는. 네. 자, 그래서 혹시 또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가지고 쓰시면 정말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걱정 안 하고. 그러니까 막 쓰다가 내가 이게 뭐 더 아픈 것 같고 피곤한 것 같다 그러면 많이 쓰셨던 거예요. 내 지금 몸 상태에 비해서 얘가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약이 금방 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먹어도 약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애초에 눌러가지고 로우 500 5분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아예 좀 세게 해보자. 너무 공부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펄스 주파수 헬츠는 우선 500회는 통증에만 쓰고요. 40헬츠는 공부할 때, 막 고민할 때, 뭔가 걱정 들 때, 또 뭐 이럴 때 나오는 대파가 40헬츠예요. 그러니까 이 감마 헬츠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사한테가 깜빡깜빡한다. 그럴 때는 40Hz는 비옥해.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요즘 피곤하고 힘들고 명상이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면 10Hz. 10Hz는 우리가 명상할 때 나오는 뇌파예요. 2 내지 3Hz는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나오는 그런 전력파예요. 근데 이게 빨간 색깔이 있어가지고 눈에 거슬려요. 뻑뻑뻑뻑. 만약에 눈에 쓰실 때는 꼭 눈을 가리고 쓰셔라. 눈 위에다가 그냥 쓰시려면 로우 500Hz 1분 아침, 로우 500Hz 1분 저녁 1분만 쓰셔. 그냥 일찍 나게 한다고 5분, 10분, 15분, 30분 그러면 망가뜨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쓰셔.